네, 지금부터는 투자해놓은 시간 통해서 오늘 장에 나온 핫한 이슈들, 종목들 한 큐에 정리하고 저희가 남은 5장 전략까지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오늘은 위즈웨이브의 이권희 대표, 퍼스트프라임 리서치 손여로 팀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또 저희가 탑픽주를 공개해드리고 있는데 지난주 우리 두 분의 탑픽주들이 다 너무 잘 가고 있어서 리뷰부터 들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권희 대표님의 탑픽주, 알테오젠을 지난주에 소개해 주셨는데요. 50만 원 선 거의 부근까지 다 올라왔습니다. 그때 목표 주가를 70만 원으로 제시해 주셨는데 그럼 계속해서 홀딩 해보는 전략 유효할까요? 일단 뭐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 일단 지금 알테오젠은 나쁠 게 하나도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악재였다라고 생각했던 부분들 다 해소가 됐고요. 특히 이제 할로자임 특허 소송 관련된 부분, 머크와의 진행된 부분들도 거의 대부분 지금 취하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머크가 이제 뭐 특허에서 소송에서 질 일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이제 집중해야 될 거는 9월 23일 날 FDA 이제 허가와 그다음에 지금 10월 판매 일정을 좀 확인해 보시고 향후에 이제 이게 순차대로 잘 진행된다라고 하면 뭐 알테오젠은 지금 자리에서 50만 원 뚫고 나가는 거는 뭐 시간 문제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조만간 알테오젠의 50만 원 선 뚫기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손여로 팀장님의 지난주 탑픽주가 케이프였습니다. 그때 1,400원으로 이 목표가를 제시해 주셨는데 오늘 11,000원대까지 올랐고요. 지금도 목표가를 달성하고 그 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케이프는 그러면 지금 수익이 좀 많이 나고 있는데 수익을 실현할까요? 아니면 지금도 분위기가 좋아서 더 가져가 볼까요? 우선 좀 기계적인 수의 기대감이 있어서 접근했고 그 이후에도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보다는 매도에 임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테크니컬한 관점이 좀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때 제가 저번 주에 케이프를 말씀드릴 좀 자신감 있게 말씀드리다 보니까 꼭 사겠다라고 말씀하신 시청자분들 계셨는데 많이 사셨나 모르겠습니다. 일단 목표가 달성한 상황에서 추이가 꺾이지 않는 모습입니다. 오늘 조선기자재 관련 종목도 굉장히 강한 모습이고 케이프 같은 경우는 낙수 효과가 기대가 되고 있지만 이런 기대감의 외국인과 기관의 사기보다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변동성을 선호하지 않으신 분들은 제가 오늘 준비한 종목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단기적인 변동성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매매 가능하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매수하신 분들에서 제가 TS 구간은 한 1,5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00원 이탈하면은 전량 매도하신 다음에 다른 종목 보는 게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다음 2차 목표가는 한 12,000원 정도 잡고서 이번 주까지만 지켜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케이프 익절가 1,500원, 그리고 2차 목표가 12,000원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탑픽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순서로 공개하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저희가 섹터별로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장에서 또 강한 조선주 이야기부터 먼저 나눠보도록 할게요. 지난주부터는 조선 기자재 쪽이 돌아가면서 급등 랠리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 오늘 세진중공업이 9거래일 연속 지금 상승하면서 역사적인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현재도 세진중공업 19% 넘는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먼저 이권희 대표님. 최근에는 1,000억 미만에 있는 스몰캡 기자재 종목들까지 또 급등하고 있어요. 이런 분위기면 이제 끝물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실까요? 추세 상승 지속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마지막 불꽃 랠리일까요? 질문이 조금 애매한 것 같긴 한데 마지막 불꽃도 아니고 추세 상승 지속도 아닐 것 같아요. 추세는 이어질 것 같은데 네. 일단 조정을 한번 오겠죠. 이제 급등한 이후에 조정이 좀 나왔다가 가야 되고 지금 이제 대형주들은 좀 쉬어가는 국면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늦게 올라오는 이제 중소 기자재들 업체들이 이제 마지막에 한번 이제 순환매 차원에 돌고 있는데 그 이유가 한 2분기, 2분기부터 늦으면 3분기부터 돌아올 3분기부터 이제 이런 기자재 업체들이 실적이 돌아서는 게 이제 확인된 기업이 있고 케이프 같은 경우는 2분기부터 확 돌아선 게 보였고요. 3분기부터 돌아설 걸로 보이는 또 업체들이 또 있죠. 그 얘기는 지금 그러니까 조선사들이 지금 다 대부분 영업이익률이 10%대로 들어오면서 한마디로 좋은 배들, 양질의 이제 마진이 많이 남는 배들에 대한 수익성이 반영되기 시작했는데 기자재 업체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조금 더 늦게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기자재 업체들도 같이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이 같이 붙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가 이제 또 마스크 프로젝트 관련돼서 이제 당분간은 미국에서 뭐 군함을 만들든 뭘 만들든 간에 일단 기자재를 어느 정도 만들어서 우리나라에서 반제품으로 보내야 되는 상황이 나올 거고요, 당분간. 그거에 대한 기대감까지 같이 붙으면서 세진중공업이나 현대임스 같은 회사들도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현대중공업까지 특징주로 꼽아주셨습니다. 워낙에 최근에 조선 기자재가 급등했기 때문에 약간의 조정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면서 그래도 중장기적으로는 추세 상승 지속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금리 인하 기대감 속에 로봇주로도 장중에 강한 수급이 유입됐습니다. 오전에 비해서는 약간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현재는 윗꼬리가 조금 달린 상황인데요. 장중에 클로봇, 지금 스맥 같은 종목들 그래도 여전히 10%에 가까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손으로 팀장님. 스마트 팩토리 관련 종목들이 그동안 좀 강했는데요. 다음 후발주자는 어디로 보고 계실지, 그리고 로봇주도 당분간은 이런 금리 인하 수혜에다가 노란 봉투법 수혜 없고 조금 더 달릴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오늘 당장 강한 종목을 뽑아봐라 했을 때는 전 스마트 팩토리 쪽이 괜찮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단기적 변동성 선호하지 않으신 분들은 감속기도 괜찮다라고 판단합니다. 이 노란봉투법 이야기가 나오면서 로봇에 대한 관심이 나왔지만 이 미국이나 우리나라에서 있는 그런 정치적인 뉴스로 감금되거나 아니면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서 어떤 노조분들께서 좀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부분들 이러면서 로봇이나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정부에서 산재 근절 정책을 강화를 하면서 이런 정책발 나왔을 때 아무래도 로봇이나 자동화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지 않을까 이런 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클로봇이 어떤 이 스마트 팩토리 관련 솔루션뿐만 아니라 현대차에 증설했을 때 그런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낙수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런 뷰가 있고 클로봇 같은 경우도 아직 흑자로 전환되지 못했지만 매출액이 증가하는 모습이고 영업이익은 적자폭을 줄이면서 실제 낙수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뷰가 있습니다. 로봇 섹터가 지금 처음 움직인 게 아니고 제가 사면을 저번 주에 소개를 드렸으니까 한 2주 정도 넘은 거죠. 그래서 노란봉투법에 산재 근절에 스마트 팩토리 현대 증설에 다양한 뉴스가 나오면서 로봇 관련 종목들이 바닥 대비 꽤나 올라왔습니다. 근데 올라왔는데 수급 동향이 개인 투자분들의 순매수가 아니라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이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로봇은 매수 가능할 것 같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저는 이미 강하게 상승한 종목들은 단기적인 변동성 선호하신 분들은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 후속 종목을 원하신 분들은 이제 현대무백스 약간 키를 준 것 같아요. 오늘 클로봇도 추가 상승 나오면서 대기업을 전방에 둔 아랫단에 있는 로봇 관련 종목들을 유심히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봇주 안에서는 이 대기업과 또 협력 이력이 있는 그런 기업들 위주로 눈여겨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특징주로는 현대무백스, 클로봇을 또 꼽아주셨으니까요.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약바이오 섹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제 금리 인하, 9월에 금리 인하가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가 되면서 금리 인하 수혜 섹터들이 최근에 계속해서 상승 랠리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저희가 투자해놓은 이 시간에서도 제약바이오 안에서 세계 폐암학회 일정에 주목해 보셔야 된다라는 그런 전략을 들어봤었는데요. 유한 양행이 세계폐암학회에서 랭라자와 또 리브리반트 병용법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면서 오늘 시장에서 5% 가까이 또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건희 대표님, 앞서 저희가 알테오젠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유한 양행의 랭라자처럼 이 K바이오 기업들이 혁신 신약을 개발하기 위해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혁신 신약, 이 키워드에 좀 집중을 해본다면 어떤 기업들이 좀 있을까요? 랭라자는 사실 참 운이 좋았던 약이죠. 그래서 지금 리브리반트와 병역요법으로 이제 FDA 승인을 받은 이제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약이 됐는데 제대로 된 약이 됐죠. 지금 판매도 되고 있고 미국, 유럽, 그다음에 일본에 이어서 지난 7월달에 중국까지 이제 이 병역요법이 허가가 됐는데 랭라자가 지금 마일스톤만으로도 지금 한 3천억 원 정도가 수령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걸 이제 오스코텍이라든지 회사가 나눠야 되는 부분들은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제 향후 판매에 따른 로열티는 또 별도이기 때문에 앞으로 유한양행의 이제 체질을 좀 바꿔줄 수 있는 약이 된 거는 분명한 걸로 보이고요. 여전히 이제 혁신 기업, 혁신 신약에 대한 후발주를 찾는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지금 신약들에 대한 도전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렇다 할 성과를 내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오히려 빅파마들에게 빨리 그 물질을 넘겨서 빅파마가 그거를 승인받는 게 좀 빠르다. 랭라자도 약간 그런 케이스로 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외에 이제 지금 보로노이라든지 이런 회사에서 만들고 있는 폐암 신약 같은 경우도 주목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기존에 내성이 문제였던 폐암 치료제들이 내성을 좀 극복하는 데 필요한 그런 이제 형질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게 보로노이여서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여전히 저는 개인적으로 신약을 만드는 회사들보다는 그래도 이 플랫폼을 만드는 회사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뭐 알테오젠, 리가캠, ABL이 이제 여전히 탑픽으로 보고 있고요. 약으로는 이제 지금 방사선 치료제 관련돼서 지금 뭐 마를도 많고 탈도 좀 많긴 한데 그래도 여전히 퓨처캠이 가장 우위에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셀비온이라는 회사가 최근에 조금 논란을 일으키긴 했지만 덩달아 이제 퓨처캠까지 약간 밀리는 모습이 좀 나왔는데 셀비온도 바닥을 좀 잡는 걸로 봐서는 퓨처캠 이번 조정이 오히려 매수의 기회가 되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이건희 대표님은 신약보다는 오히려 플랫폼 기업들 위주로 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여기에다가 퓨처캠 이야기까지 나눠주셨습니다. 퓨처캠 특징주로 눈여겨보시길 바라면서 그리고 이렇게 지금 제약바이오 섹터가 매크로적인 환경도 우호적이고요. 여기에다가 국내에서 이제 정부가 밀어준다라고 해서 기대감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K바이오 5대 강국 도약을 비전으로 이제 2030년까지 다양한 지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특히나 이재명 대통령은 뭐 전 세계에서 가장 짧게 획기적으로 신약 인허가 심사 기간을 줄이겠다라고도 했고요. 뭐 조건부 승인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내놓겠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이건희 대표님, 추가 질문 드릴게요. 그러면 어떤 분야가 가장 좀 직접적인 수혜를 입을 수 있을지 앞서 신약보다는 플랫폼 기업에 보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일단 지금은 이제 어떤 새로운 혁신, 우리나라가 지금 보면 새로운 신약, 뭐 퍼스트 인 클래스라고 해서 이제 아무도 만들지 못했던 약을 만들긴 사실상 어렵죠.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약간 플랫폼이라든지 아니면 뭐 계량 신약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약간 집중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최근에 뜨고 있는 오가노이드라는 이제 미니 장기를 이용해서 지금 이제 그 임상을 하는 전임상을 하는 이런 기술들이 좀 발전을 하고 있는데 이런 쪽은 조금만 지원 폭이 좀 늘어나면 좋아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황우석 박사 때문에 문제가 됐던 이제 줄기세포 관련주들이 오늘 좀 뜨고 있는 이유도 그때 이제 한번 당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그 지원이 좀 약합니다, 그쪽이. 근데 이번에 이제 그걸 좀 풀어달라고 이제 건의를 하는 이제 장면도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 주목해봐야 될 거는 그냥 줄기세포 관련된 회사들이라든지 아니면 오가노이드 관련된 기업들 최근에 이제 토모큐브 같은 회사들이 이제 급등을 했는데 사실은 이제 오가노이드 사이언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여전히 좀 주목해 보시면 정책 지원을 받으면 금방 좋아질 수 있는 섹터들은 그쪽이니까 그런 쪽으로 좀 약간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책 지원을 받으면 좀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쪽으로 오가노이드를 꼽아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 상한가에 안착했던 LNC 바이오가 오늘도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주 저희 이 시간에도 LNC 바이오는 지금도 신규 적분 유효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오늘 장중에 20%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이 훈풍이 다른 미용기기 쪽으로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손유로 팀장님. 중국 인허가를 준비한다는 소식에 오늘 또 LNC 바이오가 다시 한번 또 급등을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또 휴메딕스가 독점 판매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또 함께 엮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우리 팀장님이 보셨을 때는 LNC 바이오 지금의 대장주를 좀 공략하는 게 좋다라고 보실까요? 아니면 좀 후속주를 공략하는 게 좋다고 보실까요? 네, 답은 후속주가 아닐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저 역시도 후속주를 공략을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오늘 오전장에 로봇을 할까 미용 의료기기를 탑픽으로 할까 고민하다가 미용 의료기기를 골랐습니다. 아무래도 미용 의료기기가 화장품과 더불어서 시적 발표 이후에 기간종을 강하게 거쳤고 그다음에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가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자꾸 눌리다 보니까 미용 의료기랑 화장품이 강한 조정을 겪었던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미용 의료기가 더 큰 강세를 보여줬는데 오늘 휴젤이랑 이제 LNC 바이오 덕분에 미용 의료에 대한 투심이 굉장히 좀 개선이 됐다라고 판단합니다. LNC 바이오 같은 경우는 2024년까지 굉장히 견조한 실적 보여주다가 올해 상반기에 다소 부진한 실적을 보여줬는데 이제 앵커님께서 앞에서 말씀해 주신 뭐 지분 취득이라든가 이런 뭐 설비 투자든가 이런 비용 지출 때문에 영업이익이 조금 적자로 전환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근데 이런 자회사 취득을 통해서 중국의 매출 판로가 확장될 거다 이런 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앞에서도 뭐 다양한 의사분들이나 뭐 진료진 분들께서 에세이를 통해서 이 LNC 바이오가 만들고 있는 이제 피부 리프팅에 대해서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매진됐다 이런 이야기 나오기 때문에 하반기에 좀 굉장한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런 굉장한 실적이 기대가 되다 보니까 이제 약간 좀 기대치를 땡겨오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업종포도 이 미용 의료기지 1000이 넘게 찍히는 모습들이고
이 LNC 바이오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는 뭐 12개월 선행포가 뭐 3천 정도 찍히고 있지만 실적 발표되면 조정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매매 관점을 보는 게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일단 LNC 바이오 같은 경우 기관 순매도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고 외국인이 이제 저번 주 금요일에 상한가 만들고 오늘 단기 차익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변동성을 선호하신 분들은 뭐 LNC 바이오 괜찮다. 아니면은 굳이 뭐 오늘을 이더라도 한 3일 뒤 보시는 게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굉장히 그 미용 의료비 관련해서 투심이 개선이 크게 됐으니까 후속주를 공략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아 보인다. 거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오늘 그 후속주를 탑픽주를 준비해 오셨다고 하니까요. 또 LNC 바이오의 후속주 마지막 순서로 한번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건설과 신재생 에너지 오늘 그 정책 모멘텀을 얻고 또 상승하고 있는 섹터들 진단해 보겠습니다. 어제 정부가 97 부동산 대책을 한 이름으로 수도권에 대규모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중소형 건설주로 강한 시세가 유입되면서 여전히 KD가 지금 상한가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동신건설, 금호건설, 건설 붙은 종목들이 일제히 다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손혜호 팀장님. 따져보면 지금 내용을 보면 민간 주도가 아니라 뭐 공급의 속도를 좀 빨리 내기 위해서 공공 주도로 지금 한다고 밝혔거든요. 그래서 증권사에서는 이런 중소형 건설주들이 실제로는 수혜를 직접적으로 입지 못할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우리 팀장님의 의견도 궁금하고 그렇다면 건설주들 오늘의 상승은 그럼 일시적일지도 짚어주실게요. 네, 일단 안타깝습니다. 저도 이제 그 애널리스트 분들의 의견에 일부 동의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오랜만에 부동산 정책이 나왔고 부동산을 공급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 집이 필요한 인원 이제 분들에게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 주택 몇만 호를 하겠다, 뭐 모듈 주택을 보급하겠다 이러한 부분들은 전 동의를 하지만 부동산 정책이 오늘 처음 나온 게 아니고 1년 전, 2년 전 욕을 게 많이 먹긴 했지만 부동산 정책이 있고 지금도 뭐 리모델링이라든가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관련 종목들 실적은 균일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제법 알고 있는 대형주, 중소형주 중에서도 이미 잘하고 있는 기업들이 실적이 견조하게 나오는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뭐 중소형주가 낙수 효과를 입을 거다라기보다는 저는 일단 이미 잘하고 있는 대형주들이 실적을 얻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 오늘 중소형주 중에서도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 있는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이 있는 종목들은 단기적인 변동성으로 이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중소형주 중에서도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뭐 KCC 건설이라든가 뭐 사모 개발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은 확실하게 관련 종목들보다는 변동성이 약하지만 외국인과 계열 수급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낙수 효과에 따른 단기 관점 정도로만 접근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는 저희가 신재생 에너지 관련 종목들이 오늘 여전히 또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짧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기후에너지 환경부가 신설됐고요. 그리고 지난 주말에 뉴욕 증시에서도 중국산 태양광 제품 가격이 상승하면서 여러 태양광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10% 넘게 급등 마감했습니다. 이 훈풍이 우리 국내 증시에서도 불면서 뭐 유니테스트, 에이스 현대에너지솔루션, OCI 홀딩스 같은 태양광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오늘 굉장히 좋습니다. 이건희 대표님, 신재생 에너지 관련 종목들은 아직까지도 좀 트럼프 대통령의 입김에 좀 반응하는 것 같은데 미 증시에서도 분위기가 좋고 우리 증시에서도 정책 모멘텀도 업었는데 계속해서 좀 눈여겨봐야 될 섹터일까요? 예, 일단 미국 시장이 정확하게 좀 반응을 하고 있는 거고요. 중국의 이제 태양광 패널 관련돼서 가격이 올라오고 있다. 이 얘기는 그만큼 생산을 줄이고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중국산을 미국에서 계속 규제를 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그 외에 여타 지역에서 가져올 수 있는 건 미국 내에서 자체 공장을 갖고 있는 회사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직접 만든 회사인데 최근에 이제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를 보면 국내에서 만든 거를 미국 수출하는 이제 그런 사례가 한번 나왔고요.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미국 내 투자를 지금 검토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미국 시장 내에서의 지금 태양광 관련된 수요는 더 급증하고 있다. 원전이 개발되려면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죠. 근데 전기는 지금 빨리 당장 급하고, 그럼 미국 전력회사들 입장에서는 당장 빨리 이제 전기를 만들 수 있는 쪽은 태양광이기 때문에 태양광 쪽에 약간 더 집중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지금 정책의 방향은 한 10년 뒤를 보고 있다라고 하면 현재 당장 돈 버는 거는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쪽에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적으로 당장 올라올 수 있는 쪽은 이쪽이다라고 보시고 대응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 순서로 두 분의 탑픽주 공개하겠습니다. 먼저 손유로 팀장님, 오늘 미용기기 쪽에서 후속주 준비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기업일까요?
네, 저는 원택 보려고 합니다. 우리 김소연 배우께서 광고하시는 올리지오로 유명한 회사죠. 이 회사가 레이저를 이용한 비침습 이제 피부 재생 의료기기를 납품하고 있습니다. 근데 2분기 때 실적이 다소 좀 아쉽게 나오면서 급락을 했었는데 그 이상의 추가적인 기간 조정이 있으면서 주가 수익률이 11까지 떨어간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실적 나오는 기업이 주가 수익률이 11인 것을 굉장히 좀 저평가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이제 작년에 아무래도 이제 중국 해외 매출 판권 확보에 따라서 이 올리지오 X발 실적이 추가적으로 나올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오늘 미용 의류 관련 종목들에 있어서 외국인과 기관의 강한 순매수가 들어온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단은 제가 매수가는 11,000원 아래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1,000원부터 1,500원까지 분할 매수해 보신 다음에 손절가는 제가 1,100원, 그다음 1차 목표가는 11,800원 정도 잡고서 한 일주일 정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이건희 대표님의 탑픽주도 바로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이제 퓨처캠인데요. 이제 전립선암 치료제 국내 임상 3상 승인이 났습니다. 그 승인이 뭐냐면 3상 절차를 이렇게 하겠다라는 계획의 승인이 났다는 거고 이상은 끝났고요. 이제 조건부 허가 신청을 준비 중인데 말기 전립선암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치료를 할 수 있는 걸 이제 허가 신청을 준비 중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미국 내에서는 임상 2회 이상을 끝내고 환자에게 약물 투여를 끝내고 조만간에 결과가 나올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노바티스가 개발한 전립선암 치료제인 플루빅토를 대상으로 비교해 봤을 때 워낙 지금 데이터가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최근 조정은 오히려 기회다라고 보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탑픽주 퓨처캠과 원택이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내일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